홈팀 라이오 포메이션은 4-4-1-1이며 홈에서 강한 압박과 측면 전개를 통해 경기를 풀어가는 팀이다. 이시 팔라조는 드리블 돌파와 컷인을 기반으로 하프 스페이스에서 찬스를 만들어내며 포르에데 프루토스는 폭발적인 스피드를 활용해 빠른 침투와 크로스로 공격을 이어간다. 우나이 로페즈는 중원에서 템포 조율과 전방 배급을 책임지지만 상대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 간헐적인 실수로 흐름이 끊길 위험이 있다. 특히 홈에서는 활동량을 앞세워 상대 진영을 압박하는 패턴이 잘 드러나지만 공격 루트가 특정 선수들에게 집중되면 단조로워지는 약점이 반복된다. 원정팀 셀타비고 포메이션은 3-4-3이며 전환 속도를 앞세운 역습 전개가 주 무기다. 이아고 아스파스는 순간적인 공간 침투와 마무리 감각이 여전히 날카롭지만 체력 부담 속에 경기 내내 일관성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파블로 듀라는 전방에서 압박과 침투를 동시에 시도하며 수비 라인을 흔드는 역할을 맡지만 지원이 부족할 경우 고립된다. 일라익스 모리빠는 중원에서 넓은 활동량으로 공수 연결고리를 제공하지만 압박 저항에서 흔들리며 빌드업의 안정성이 떨어진다. 원정에서는 수비 라인이 무너지는 장면이 잦고 점유율을 유지하지 못해 전개가 단절되는 약점이 도드라진다. 라이언은 홈에서 활동량과 압박으로 주도권을 노리겠지만 공격 루트가 제한적이다. 셀타비고는 아스파스 의존도와 원정 불안정성 탓에 경기 운영이 매끄럽지 못하다. 결국 두 팀 모두 확실한 승부처를 만들지 못한 채 루즈한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무승부와 언더 조합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다. 홈팀 본머스 포메이션은 4-1-4-1이며 에바니 유송은 최전방에서 과감한 라인 브레이킹으로 상대 뒷공간을 집요하게 노린다. 세메뉴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드리블로 전진하며 순간적으로 박스 안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으로 득점 기회를 만든다. 테버니어는 세컨드 볼 처리와 중거리 슈팅 옵션으로 공격 루트를 다양화한다. 특히 에바니 유송의 돌파와 세메뉴의 스피드가 동시에 가동되면 뉴캐슬의 수비 간격은 쉽게 벌어질 수 있다. 홈팬들의 열기와 함께 본머스는 전술적 응집력으로 기세를 끌어올릴 전망이다. 원정팀 뉴캐슬 포메이션은 4-3-3이며 엘랑가는 폭발적인 스피드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역습 상황에서 위협을 가한다. 반스는 제공권과 문전 움직임을 통해 득점을 노리며 박스 근처에서 결정적인 슈팅을 시도한다. 토날리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지만 최근 과부하로 인해 기동력이 둔화된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게다가 주중 챔피언스리그 일정을 치르며 주요 자원들이 체력적으로 소모된 상태다. 그래서 후반부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질 위험이 존재한다. 본머스는 홈의 자신감과 공격 자원들의 활발한 움직임을 통해 뉴캐슬의 수비를 파고들 수 있다. 반면 뉴캐슬은 주중 일정의 여파로 체력 소모와 집중력 저하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본머스가 흐름과 분위기를 모두 잡으며 승리를 만들어낼 공산이 크다. 홈팀 선더랜드는 마엔다의 빠른 드리블과 탈비의 전방 압박을 축으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린다. 자카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를 통한 공격 전개와 세컨드 볼 회수의 강점을 보여주며 팀의 허리 역할을 단단히 수행한다. 특히 홈에서는 강한 압박과 함께 전방 압박 라인을 높게 가져가며 상대 수비진을 몰아붙이는 전술을 적극 활용한다. 승격 이후 일부 리그 생존을 향한 동기부여가 강하고 홈팬들의 열기까지 더해져 경기 초반부터 에너지가 넘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선더랜드는 체력과 심리적 우위를 활용해 빌라의 빌드업을 흔들고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이다. 원정팀 빌라는 와킨스의 폭발적인 침투와 마무리 능력을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전개한다. 맥기는 중원에서 볼을 간수하고 압박을 풀어내는 능력이 있으며 활동량으로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책임진다. 틸레만스는 패스 템포 조율과 중거리 슈팅에서 존재감을 보이며 경기 리듬을 바꾸는 카드다. 하지만 빌라는 원정에서 압박 강도가 높은 팀을 상대로 흔들리는 모습이 많고 특히 수비 전환 시 뒷공간 제어가 약점이다. 게다가 최근 일정에서 체력 부담까지 겹치며 홈팬들의 강한 압박 속에 안정적인 전개를 이어가기 쉽지 않다. 선더랜드는 홈에서 승격팀다운 에너지와 팬들의 열기를 등에 업고 경기를 풀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마인다와 탈비가 주도하는 전방 압박과 자카의 중원 장악력은 빌라의 전개를 충분히 흔들 수 있다. 빌라는 전력적으로 앞서지만 원정 불안과 체력 부담이 겹치며 경기 운영의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선더랜드가 동기부여와 홈 이점을 앞세워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무대다. 홈팀 파리FC 포메이션은 4-3-3이며 제벨스는 발밑 연계와 침투 패턴에서 위협적이지만 제공권 경합에서는 약점을 보인다. 케발은 좌측에서 속도감 있는 드리블로 상대 수비를 흔들지만 슈팅 정확도의 기복이 커서 완성도는 떨어진다. 카마라는 중원에서 볼 운반과 압박 탈출 능력이 있으나 상대가 전방 압박을 강화하면 쉽게 위치를 놓치는 단점이 있다. 특히 파리FC는 빠른 전환을 시도하지만 수비 간격이 자주 무너지고 박스 안 공간 노출이 잦다. 승격팀 특유의 패기를 보여주고 있으나 강팀을 만날 때는 경기 후반 체력 저하와 조직력 붕괴가 반복적으로 드러난다.
원정팀 스트라스부르 포메이션은 3-4-3이며 파니첼리는 중원에서 압박 탈출과 빠른 전진 패스로 전술의 중심을 잡는다. 파에스는 하프스페이스를 공략하며 순간적으로 박스로 침투해 결정적인 슈팅 기회를 만드는 자원이다. 엘 무라베는 좁은 공간에서도 과감한 전진 패스를 공급하며 공격 전환의 흐름을 끊김없이 이어간다. 스트라스부르는 전반부터 강도 높은 압박으로 상대 간격을 무너뜨리는 데 능하며 제공권 싸움에서도 우위를 보여준다. 특히 승격팀을 상대로는 경험치와 전술 완성도를 앞세워 경기 주도권을 자연스럽게 가져가는 흐름을 반복해왔다. 파리 FC는 공격 템포는 있지만 수비 조직력이 미흡해 후반부로 갈수록 집중력이 흔들린다. 스트라스부르는 다양한 침투 패턴과 경험치에서 확실히 우위를 점하며 승부처를 가져올 준비가 되어 있다. 결국 이 매치는 스트라스부르가 주도권을 쥐고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은 흐름이라 판단된다. 홈팀 프랑크푸르트 포메이션은 4-2-3-1이며 버카르트는 전방에서 움직임을 넓히며 상대 수비를 흔드는 역할을 맡는다. 바오야는 이선에서 과감한 전진 드리블과 중거리 슈팅을 통해 공격 활로를 개척한다. 도알리치는 좌우를 오가며 공간 창출과 연계 플레이에 힘을 보태지만 강행군 일정 속에서 체력적 부담이 뚜렷하다. 특히 최근 챔피언스리그 일정 이후 선수단의 피로 누적은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는 의도한 전술적 압박 강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원정팀 우니온 베를린 포메이션은 5-3-2이며 1-2치는 중원에서 볼을 지켜내며 전개를 안정시키는 자원이다. 안사는 측면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수비와 공격 모두에 기여하며 순간 침투로 균형을 흔든다. 캐디라는 수비와 중원 사이에서 밸런스를 맞추며 제공권과 압박 저항 능력을 보여준다. 다만 우니온 역시 공격 전개가 단조로운 패턴에 묶일 경우 득점 루트가 제한된다. 그래서 원정에서도 수비 블록을 우선시하며 신중한 접근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프랑크푸르트는 일정 부담으로 강한 압박을 유지하기 어렵고 우니온 베를린은 전술적 단조로움으로 공격에서 한계가 있다. 두 팀 모두 상대를 무너뜨릴 만큼의 결정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서 경기 흐름은 균형을 향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매치는 루즈한 흐름 속에서 무승부 시나리오로 귀결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홈팀 마요르카는 4-2-3-1 전형을 토대로 단단한 수비 블록을 형성하면서도 순간적인 역습에서 위협을 발산한다. 마테오 조셉은 라인 브레이킹을 통해 상대 수비 간격을 무너뜨리고 아사노는 폭발적인 속도로 측면에서 깊숙이 파고든다. 파블로 토레는 중앙에서 볼 운반과 창의적인 패스를 통해 역습의 연결고리를 완성하며 세컨드볼 경합에서도 강한 집중력을 보여준다. 특히 마요르카는 홈에서 강한 압박을 바탕으로 체력적 우위를 경기 후반까지 이어가는 특징이 있다. 상대가 흔들리는 순간 단 한 번의 속공으로 경기 전체의 흐름을 뒤집을 힘을 가진 팀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요르카는 언제든지 후반부 승부처에서 결정타를 날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원정팀 AT 마드리드는 4-4-2 전형을 기반으로 전방 압박과 두 줄 수비를 유지하지만 최근 일정 누적으로 강도가 떨어졌다. 쉐를로트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로 팀 공격의 핵심이지만 과부하된 체력으로 폭발적인 움직임이 감소하고 있다. 줄리아노 시메오네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공격과 수비를 오가지만 순간적인 침투 타이밍에서 세밀함이 떨어지고 있다. 파블로 바리우스는 중원에서 전환 속도와 압박을 지원하지만 연이엔 챔피언스리그 일정 소화로 기동력이 둔화되고 있다. 게다가 리버풀과의 챔스 일정을 소화하며 체력적 여유가 바닥난 상황이라 원정에서는 수비 집중력이 급격히 흔들릴 수 있다. 결국 AT 마드리드는 일정 부담이 전술적 안정감마저 무너뜨리는 결정적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마요르카는 홈에서 특유의 끈질긴 압박과 날카로운 역습으로 경기를 풀어나간다. AT 마드리드는 원정과 강행군 일정 속에 후반 집중력 저하가 불가피하다. 결국 이번 맞대결은 마요르카가 상대의 체력적 한계를 노려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후반부로 갈수록 홈팀의 주도권이 더욱 분명해질 수 있다.